안녕하세요. 깨어있는 아침입니다. KCC 인증강사 하경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격이 자본이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인 유지연 교수가 국제 애니어그램 전문가며 수년간 애니어그램의 실천소로서 애니어그램이 누구에게나 성격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녹여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이 책을 낭독함으로써 성격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자신에게 힘을 실어드립니다. 매일 30분간 낭독하며 성격이 자본이다 책을 준비하셔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찾는다. 부를 이루거나 지위나 권력을 갖거나 타인에게 선 베풀 때 성공했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외부의 시선을 돌리며 열심히 쫓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찾는 것,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애니어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며 이 책의 주제인 성격 자본에 탄생하게 된 계기였다. 성격 자본이란 무엇인가? 성격이란 개인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다. 성격의 특성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기타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진다. 이 성격은 평생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행동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예측해준다. 자본은 재화나 용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다. 쉽게 말해 장사나 사업을 할 때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천이다. 자본은 돈이나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수단, 노동력,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성격 자본이란 무엇일까? 개인의 고유한 특성, 즉 성격이 자본이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성격 특성이 상품 가치를 만드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기업 문화와 성격 자본. 성격 분석 도구인 애니어그램으로 기업 문화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예가 있다. 바로 현대, 삼성, LG그룹이다. 이 기업들은 애니어그램의 성격 특성과 직접 연결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창업주인 경영 철학을 통해 성격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예가 될 것이다. 성격 자본 개발과 애니어케이션. 이렇게 성격 자본이라는 개념에 눈뜨게 된 나는 애니어그램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컨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휴일도 없이 바쁘지만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애니어그램에게 선사한 축복이라고 하며 감사할 뿐이다. 내가 애니어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내 삶의 미션은 생활 속 애니어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다움과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애니어그램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그 중에는 애니케이션이 있다. 애니케이션도 내가 만든 신조어다. 애니케이션은 성격 진단 도구인 애니어그램과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으로 애니어그램으로 소통하자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활동 분야에서 애니케이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애니케이션은 이 책의 주제인 성격 자본을 개발하는 핵심 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성격은 세상을 보는 마음속 안경과 같다. 그런데 그 안경은 나름대로 필터가 있어 해석이 제각각이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성격은 개인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동 패턴이라고 말했다. 즉,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격을 이해하는 많은 이론과 학설들은 성격이 변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 소개하는 애니어그램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성격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어원인 페르소나에서 유래되었다. 페르소나는 연극에서 쓰는 가면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인데, 성격 형성과 과정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면을 쓸까? 가면은 성격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 즉 본질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안한 모습을 감추려고 성격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자신의 성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성격에 대해 깊이 이해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자신을 찾기 위해 성격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성격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성격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성격이라는 자원을 당신의 인생 자본으로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된다. 자, 그럼 자기다움이란 무엇일까? 자신의 고유한 성향, 취향, 고유한 빛깔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특성, 장점, 단점 등이다. 그리고 자기다운 삶이란 자신의 고유한 빛깔을 찾는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남들과 다른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이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다. 나는
이 자기다움을 자기 성격다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기다운 삶이란 한마디로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것이다. 사실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다름입니다. 애니어그램은 모든 인간의 9가지 본질이 있고 그중 하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애니어그램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본능적인 에너지의 원천을 머리형, 가슴형, 장형 3가지 힘의 중심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장형은 8번 도전가, 9번 화합가, 1번 개혁가로, 가슴형은 2번 조력가, 3번 성취가, 4번 예술가로, 머리형은 5번 탐구가, 6번 충성가, 7번 열정가로 나뉜다. 애니어그램의 장점은 행동 유형으로 밝힐 수 없는 인간의 내적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내면을 통해 깊은 영적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단점은 다른 도구에 비해 이론이 어렵고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니어그램의 차별성. 국내에서 사용 중인 유명한 성격 도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 특히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읽는 도구로 다른 성격 진단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독보적인 차별성이 있다. 내가 만든 이 프로파일은 자기인식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삽입한 장점이 있다. 물론 타 교육기관들의 프로파일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다. 나는 성격 유형별 캐릭터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많은 공을 들였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3가지 힘의 중심과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데 힘의 중심을 3개의 자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힘의 중심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애니어그램에서 힘의 중심은 머리, 가슴, 장 3가지이다. 단면한 문제나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이 3가지 신체 기능 중 하나를 주로 사용한다. 머리형은 사고, 가슴형은 감정, 장형은 본능에 의존해 행동한다. 각 중심은 다시 3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9개의 기본 유형을 이룬다. 장형은 본능에 충실히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장형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분노다. 이들은 자신의 내적 의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분노가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 요인이다. 장형은 다시 8, 9, 1번으로 나뉘며 이들은 분노를 다루기 위해 애쓴다. 8번은 도전가로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며 9번은 화학가로 분노를 부인함으로써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1번은 개혁가로 스스로 분노를 참고 억제함으로써 분노를 극복하려고 한다. 가슴형은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에너지의 중심을 가슴,
감정에 두고 있다. 가스명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이다. 이들은 감정과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수치심이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 요인이다. 가스명은 다시 2, 3, 4번으로 나뉘며 이들은 수치심을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 이번 조력가는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3번 성취가는 성공함으로써 타인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4번 예술가는 독특한 사람이 됨으로써 타인이 알아주길 바란다. 머리형은 머리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에너지의 중심을 머리, 사고에 두고 있다. 머리형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이들은 머리로 이해하려는 지식 욕구로 움직이며 미래에 대한 공포가 행동의 중요한 동기 요인이다. 머리형은 다시 5, 6, 7번으로 나뉘며 이들은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 5번 탐구자는 사물의 원리를 탐색하고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두려움에 비해 6번 충성가는 안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함으로써 두려움에 대비한다. 7번 열정가는 다양한 호기심과 행동으로 즐거움을 추구해 두려움을 극복한다.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9가지 성격 특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애니어그램의 각 성격 유형에 날개라는 2개의 부속 유형 외에도 3개의 본능적 변형이 있다. 본능적 변형은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는 3개의 주요 본능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자기 보전 본능, 사회적 본능, 성적 본능이다. 같은 성격 유형도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이 있는 반면 항상 불안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애니어그램의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건강하거나 불건강한 수준을 발달 수준이라고 한다. 발달 수준은 개인이 자신의 성격과 진정한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는가를 보여준다. 날개 이론. 날개는 기본 유형의 양쪽 옆에 있는 2 유형이다. 날개는 기본 유형과 혼합되어 기본 유형을 변형시킨다. 양쪽 옆에 2개 유형 중 점수가 높은 유형을 우세한 날개라고 부른다. 화살 이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안정적일 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낀다. 그리고 보통 상황 때와 달리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안정적으로 회복될 때 성격 유형의 자리 이동이 반대로 일어난다. 이때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이동 방향을 분열 방향,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이동 방향은 통합 방향이라고 한다.